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4장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롤러기 나왔는데요. 롤러기 역시 작업형까지 잘 출제가 되는 기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연삭기도 나왔고요. 프레스 있었고 또 롤러기까지도 굉장히 작업형까지 출제 잘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롤러기에는 어떠한 위험점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롤러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죠. 이 사이에 뭐다? 물려 들어가는 물림점이 존재했다. 그죠?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가드의 설치. 우리가 앞에서 가드가 뭔지 배웠잖아요. 위험 장소에 신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판을 가드다라고 했죠. 또는 망, 뭐 어떻게도 되고요. 자, 가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롤러가 있고요. 네,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 상태에서 재료를 공급하면 언제든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드를 설치하는데요. 가드를 위험점의 바로 앞에가 아니라 위험점에서 가드까지 이중안전이라 그랬죠. 그죠? 떨어뜨리는 거리를 둡니다. 자, 이렇게 위험점에서부터 가드까지 방호장치까지 떨어진 거리를 안전거리 X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제 여기에 가드를 이렇게 설치하니까요. 요 틈으로 재료는 들어가고 손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비우는 요 간격, 개구멍 그랬죠, 그죠? 이게 뭐다? 개구부 간격 Y였습니다. 자, 요게 가드일 때와 망일 때가 있었다, 그죠? 첫 번째 가드일 때 공식부터 볼게요. 자, 가드일 때 공식은 y는 6 플러스 0.15 x. 여기에서 y는 개구부 간격이고 x는 안전거리였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계산이 첫 번째입니다. 계산이 아니고 그냥 찾으시오 할 때, 그죠? 안전거리가 1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6cm 이상일 때, 안전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y를 30mm, 3cm로 둡니다. 하지만 안전거리가 짧을 때 위험하죠. 160보다 작을 때는 y는 6 플러스 0.15x 계산에 의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산에 의한 값과 y는 30이 동시에 주어진다면 항상 계산값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가드가 일방평행 보호망이거나 위험점이 전동체, 망도 약간 움직이고 위험점도 전동체니까 움직일 경우에 아무래도 움직일 때는 개구부 치수가 넓으면 위험하죠. 짧아야 된다. 그죠? y는 6 플러스 0.1 x였다. 이 공식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참고란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롤러기에 맞물림점 전방에 12mm의 개구 간격을 가진, 지금 보면 개구 간격이 주어졌죠. 개구 간격이 얼마다? 12mm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y죠. y가 12mm 주어졌고요. 가드를 설치할 때 맞물림점이 아니라 원래는 물림점이 맞는 거죠. 위험점으로부터 가드까지 설치 안전거리, 결국 X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문제예요. 현재는 가드라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가드에서 공식은 y는 6 플러스 0.15x였습니다. x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x를 남기고 나머지를 넘길게요. 플러스 6이 넘어가면 부호가 반대됩니다. y 뒤에서 마이너스 6 반대로 빼주면 된다. 그죠? y 마이너스 6은 0.15x가 된다. 그죠? 자, 이제 x만 남기고요. 곱해져 있는 0.15를 넘길게요. 곱해졌는 건 반대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x는 하면 0.15분의 y-6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0.15분의 y 대신에 12를 대입하시면 값은 40mm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 공식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롤러기의 방호장치 넘어갑니다.
자, 롤러기의 방호 장치만 급정지 장치입니다. 자, 앞에서 프레스도 급정지 장치 있다 했는데요. 할 수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방호 장치의 명칭을 말합니다. 프레스에도 우리 양수 조작식이나 광전자식에도 급정지 장치 기능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프레스의 방호 장치명은 뭐예요? 양수 조작식, 광전자식 방호 장치잖아요. 자, 그렇듯이 롤러기에도 여러 가지 기능은 있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롤러기의 방호 장치는 급정지 장치예요. 근데 그 외의 기계는요, 급정지 기능이 있더라도 방호 장치명이 다른 건 전부 다 비상정지 장치예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롤러기가 방호 장치가 급정지 장치라고 외웠는데요. 실기에서 막상 적으려니까 비상정지하고 이제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정지인가 비상정지인가, 그죠? 롤러기만 급정지, 나머지는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조작 부위 설치 위치에 따른 조작 버튼을 어디에 설치하는가 위치에 따른 급정지 장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조작부를 무릎으로, 내가 지금 롤러기 작업하다가 머리카락이 말려들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정지할 시간 없잖아요. 내가 즉시 정지하는데 무릎으로 조작하는 게 무릎 조작식입니다. 윗면에서부터 0.6m 이내. 무릎 조작식이 너무 높으면 무릎을 들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시는 0.6m 이내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고시는 너무 낮아도 무릎을 굽히고 하기가 힘드니까 0.4m 이상 0.6m 이내다 되어 있는 고시가 있어요. 고시마다 통일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기에 넘어가서 괄호가 하나 나온다면 0.6m 이내로 하시고요. 괄호가 뭐 이상, 뭐 이내로 나온다면 0.4m 이상, 0.6m 이내 이렇게 적으시고요. 필기에서는 둘 다 맞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면 배 부분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윗면에서부터 0.8m 이상, 1.1m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약간 손을 들어서 조작할 수도 있죠. 밑면에서부터 1.8m 이내입니다. 무릎은 0.6m 이내 또는 밑면으로부터 0.4 이상 0.6m 이내. 복부 조작식은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손 조작식은 밑면에서 1.8m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암기해야 되는 공식 나왔는데요. 앞면 롤러 표면 속도에 따른 급정지 거리입니다. 우리가 롤러가 있잖아요. 롤러가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데요. 내가 급정지 버튼을 지금 딱 눌렀어요. 롤러가 바로 회전하는 롤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바로 멈추는 것 같지만 실은 롤러는 조금 이렇게 굴러가다가 멈춥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급정지 버튼을 누르고 실제로 멈출 때까지 롤러가 굴러간 거리를 급정지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요. 우선은 표면 속도, 그죠? 우리가 앞에서 연삭기에서 회전하는 기계의 표면 속도 계산 공식을 배웠죠? 한번 적어볼까요? V는 1000분의 파이 dn입니다. 회전하는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미니트 단위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공식에서 1000으로 나눴기 때문에 직경은 밀리미터를 대입하자라고 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는 속도가 30 미만, 속도가 느린 경우죠. 30 미만, 속도가 느린 경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죠? 굴러간 거리는 짧아지겠죠. 짧아진다, 짧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 원주가 원의 둘레가 파이 d죠. 그래서 파이 d 곱하기 3분의 1이 급정지 거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속도가 30 이상. 속도가 빠르죠. 빠르다. 그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이라도 굴러간 거리는 길어지겠죠. 길다. 그죠? 3으로 나눈 것보다 2.5로 나누는 게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내입니다. 그래서 공식은 파이 d 곱하기 2.5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급정지 거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이걸 한번 예를 내볼게요. 우리 공장에는 롤러가 2대가 있어요.
요 A, 빨간색으로 하면 너무 눈이 피곤한 것 같아서요. 제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파란색 한번 바꿔볼게요. A 롤러가 있어요. A 롤러는요, 지금 계산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 급정지 거리는 100mm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버튼을 딱 누르고 실제로 딱 멈춘 실제 급정지 거리는 얼마가 나왔냐면 80mm 굴러가고 멈췄어요. 그런데 B 롤러가 있어요. B 롤러는요, 역시나 계산에 의한 값은 동일해요. 계산하니까 급정지 거리는 100mm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20mm 굴러가고 멈췄어요. A와 B 기계의 급정지 장치 중에 성능이 더 우수한 건 어떤 걸까요? 그죠? 급정지 장치는 급정지 거리가 짧아야 좋아요? 길어야 좋아요? 급정지 장치는 빠르게 멈출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계산에 의한 값은 뭐냐면 기준이죠. 다시 말하면 요거는 기준이에요. 기준보다 길다는 건 빨리 멈추지 못한 거죠. 불량한 거죠. 기준보다 짧다는 건 기준보다 더 빨리 멈췄기 때문에 급정지 성능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A와 B 중에 급정지 성능이 좋은 건 A다라고 판정할 수 있겠죠. 한 번 실기에 이게 나왔습니다. 급정지 거리를 계산하고 급정지 장치의 성능을 판단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요 의미 조금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급정지 장치의 일반 요구사항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것만 한번 볼게요. 조작부에 로프를 사용할 경우 손 조작식은 로프를 가지고 당겨도 됩니다. 이때 로프를 사용할 때 로프 직경이 4mm 이상의 와이로프를 쓴다면 직경은 4mm 이상입니다. 직경이 6mm 이상이고 절단 하중이 2.94kN 이상의 합성 섬유 로프를 사용해야 된다. 와이로프는 직경 4mm이고요. 합성 섬유 로프는 직경이 6mm 이상이면서 절단 하중은 2.94kN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심기 넘어갈게요. 원심기는 원심력을 이용한다, 회전하는 힘이죠. 그래서 액체 속의 고체 입자를 분리하거나 비중이 서로 다른 혼합액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원심기다 했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주스 믹서기요. 사과를 넣고 회전을 시키면 고체 따로 액체 따로 분리하잖아요. 이런 원리가 원심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한다? 회전한다. 그죠? 회전체가 있는 거예요. 회전하는 부분은 위험하니까 앞에서 전부 다 덮어야 된다 그랬죠? 덮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전체를 덮어서 회전체와 신체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호장치. 이게 뭐냐면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다. 이게 뭐다? 방호장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예방장치다. 그죠? 요 장치명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원심기의 방호장치명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입니다. 회전통에 설치되는 덮개는 내부 물질이 비산되어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변형이나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강도여야 합니다. 덮개를 개방하면 회전 운동은 정지되고요. 덮개를 닫은 후에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덮개를 열었더니 멈췄죠. 닫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회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닫았을 때도 내가 별도로 시작 스위치를 눌러야 기계가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고 별도 조작에 의하여 회전통이 작동되어야 한다. 이것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용접 장치입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는 여기가 아세틸렌 용기예요. C2H2. 이쪽에는 산소 용기입니다. 그죠? O2. 그러면 아세틸렌 용기에서는 아세틸렌이 나오고요. 산소 용기에서는 산소가 나와서 만나서 불이 붙어요.
이 불로 용접하는 게 아세틸렌 용접 장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화학 넘어가서 배우는데요. 아세틸렌 용접 장치는 굉장히 폭발을 잘합니다. 예. 폭발을 가장 잘하는 게 H2 수소고요. 그 다음에 폭발을 잘하는 게 C2H2 아세틸렌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만큼 이제 이 폭발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세틸렌 용접 장치나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말 그대로 가스통을 여러 개 집합, 모아서 용접할 때 쓰는 겁니다. 방호 장치 명이 뭐냐면 안전기입니다. 안전기를 역화 방지기라고도 해요. 하지만 실기에서는 그냥 안전기라고 적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안전기의 역할 한번 볼게요. 안전기는 가스의 역화 역류를 방지합니다. 역류가 뭐냐면요. 산소의 아세틸렌에서 아세틸렌이 나와야 되는데 아세틸렌이 나오는 팁의 끝이 막혔거나 또는 아세틸렌보다는 산소의 압력이 너무 세요. 이럴 때는 산소 힘이 세다 보니까 밀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꾸로 흘러가죠. 산소가 아세틸렌 용기 속으로 거꾸로 흐르는 게 역유죠. 그래서 불이 나는 게 역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류 볼게요. 역류는 산소가 아세틸렌 호스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됩니다. 원인은 아세틸렌이 나오는 팁의 끝이 막혀서 아세틸렌이 못 나오고 대신 산소는 나와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산소의 압력이 아세틸렌 압력보다 이쪽 압력이 더 크면 밀고 들어가는 역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화는 아세틸렌 가스 압력이 부족할 때 티 끝에서 빵빵 소리를 내면서 불꽃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이런 현상을 역화다라고 합니다. 자, 아세틸렌 티 끝이 막혔거나 티 끝이 과열되었을 때 가스 압력과 유량이 적당하지 않을 때 압력과 유량이 적당하지 않다는 건 압력 조정기가 불량할 때 같은 뜻으로 봐도 되겠다. 그죠? 같이 기억하시고요. 팁의 조임이 풀려올 때 또는 토치 성능이 좋지 않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지는 팁을 물에 담갔다 냉각하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기는요, 종류가 수봉식 안전기가 있고 건식이 있습니다. 수봉식은 수봉, 물기둥, 물이 들어있는 안전기인데요. 이때 유효 수주입니다. 저압용은 25mm 이상, 중압용은 50mm 이상의 물 유효 수주가 필요합니다. 건식은 이제 물이 없는 구조인데요. 요거를 건식 안전기를 역화 방지기다라고 합니다. 소염 소자는 소염이 뭐냐면 화염을 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염을 끄는 재료, 소자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차가운 금속을 써서 화염이 부딪히면 꺼지게 하거나 굉장히 촘촘한 망을 써서 화염이 망을 통과하지 못하고 꺼지게 하는 이런 재료를 사용하는 게 소염 소자식이고요. 우회로식은 역류되어 들어오는 산소를 아세틸렌 용기 쪽으로 가기 전에 우회로로 빠져나가게 하는 형태다 보시면 돼요. 참고로 뭐 깊이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스통을 여러 개 집합시킨 가스 집합 용접 장치죠. 역화 방지 장치가 설치된 모습이죠. 이게 안전기다, 그죠? 자, 역화 방지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봉식 안전기, 이렇게 물 기둥이 있는 수봉식 안전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용접 장치를 금속의 용접, 용단, 가열 작업을 할 때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자, 아세틸렌은 굉장히 폭발을 잘한다 했죠. 압력이 높으면 스스로 분해하면서 분해 폭발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세틸렌은 압력이 높아서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게이지 압력이라는 건 압력계 게이지가 눈금을 뜻합니다. 게이지가 가리키는 압력이 127kPa를 초과하는 압력은 사용해서 안 된다. 이거는 법규 내용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화 방지기 안전기의 설치 한번 보겠습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어디마다 취관마다 주관이 있고 취관이 있다면 주관에만 한 개 하면 안 되고요. 각각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합니다. 다만
주관과 치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기관에 각각 안전기가 다 있을 때는 치관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요 내용까지 기억하시고요. 가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어요. 가스 용기하고 발생기가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도 안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실기 넘어가면요. 괄호를 비워두고 적으시오 이렇게도 설치되고요. 안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를 3가지, 4가지 적으시오. 그죠? 첫 번째 치관, 두 번째 분기관, 세 번째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설치한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틸렌 발생기 실외 설치 장소입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 실에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아세틸렌 가스는 압력이 높으면 분해 폭발하고 굉장히 폭발을 잘하는데 아세틸렌만 있는 전용 실을 사용해야지 다른 가스랑 섞어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의 발생기 실에 설치하고요. 발생기 실은 건물의 최상층의 위치. 자, 가스를 저장하거나 발생하는 실이 지하에 있다면 행여나 폭발했을 때 건물이 다 피해를 받죠. 지상에 있을 때 최상층에 있다면 지붕이나 천정만 날아가겠죠. 폭발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발생기 실은 어디에? 건물 최상층에 위치합니다.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는 몇 미터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 다시 말하면 여기가 아세틸렌 발생기 실이라면 화기하고는 최소한 3m 이상은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발생기 실을 5개에 설치한 경우에는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하고 1.5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화기하고는 3m고요. 다른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죠? 다른 건물하고는 얼마 떨어져라? 1.5m 떨어져라. 불은 위험하니까 3m, 다른 건축물하고 개구부는 1.5m.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발생기 실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벽은 불이 안 붙는 불연성 재료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수준의 강도를 가진 구조면 됩니다. 그러나 지붕과 천정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지붕이나 천정이 철근 콘크리트라면요. 행여나 폭발이 일어났다면 피해가 주변에 크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붕이나 천정은 폭발을 대비해서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씁니다.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킵니다. 공기를 빼내는 배기통은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 되도록 설치하고요.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역시나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출입구의 문은 불붙지 않는 불연성 재료입니다. 역시나 출입구의 두께는 1.5mm 이상의 철판을 사용합니다.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 조정이나 카바이트 공급에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숫자 나오는 것만 볼게요.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배기통을 설치합니다. 개구부는 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게 하고요. 자,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5mm 이상의 철판을 씁니다. 자, 벽은 불연성 재료지만 지붕과 천정은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세틸렌 용접 장치의 관리입니다. 발생기의 종류, 형식, 제작업체명, 매시 평균 가스 발생량, 1회 카바이트 공급량을 게시한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요. 발생기 실은 위험하죠. 폭발 위험이 높잖아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걸 금지. 당연하겠다. 그죠? 요건 이제 중요합니다. 발생기에서는 5m, 발생기 실에서는 3m 이내에 흡연이나 화기나 불꽃이 발생할 위험 행위를 금지합니다. 자, 요건 생각해 볼게요. 지금 발생기라는 건 용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하고 주변에 화기가 있고요.
발생기 실은 전용의 실 안에 이렇게 용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스를 쓰는 거죠. 화기하고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예, 발생기가 외부에 노출된 게 더 위험하죠. 더 많이 떨어져야죠. 5m입니다. 실이 한번 가둬놨으니까 덜 위험하잖아요. 화기하고 3m다. 그죠? 시험 가서 혼돈되시면 한 번만 그려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생기하고 5m 이내, 발생기 실에서는 3m 이내에서는 흡연이나 화기나 불꽃을 금지해야 한다. 그죠? 자, 도관에는 산소용, 아세틸렌용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 설치 장소에는 적당한 소화 설비 설치하고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 장치 발생기는 고온,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 그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틸렌 가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탄화, 칼슘 또는 카바이트, CaC2하고 물이 만나면 C2H2, 아세틸렌이 생기고요. 흰색의 가루가 남는데 CaOH2 소속해가 되겠습니다. 탄화, 칼슘, 카바이트 플러스 물은 아세틸렌 플러스 소속해. 그죠? 뭐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요. 한번 보고 지나가시고요. 자,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해서 집합해서 용접에 사용하는 장치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가스 집합 장치도 화기하고 만나면 위험하겠죠. 가스가 여러 개 집합되어 있으니까 더 위험하죠. 멀리 떨어져야죠. 그죠? 화기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장치실 구조입니다. 모든 가스는 정체되면 위험합니다. 그죠? 폭발도 일어나고요. 화재도 일어납니다.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붕이나 천정에는 역시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쓰고 벽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가스 집합 용접 장치 배관입니다. 플랜지나 밸브나 콕 등의 접합부에는 가스킷은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밀착시키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주관과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하고요.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 설치한다. 요거는 좀 기억할게요. 자, 항상 하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중 안전, 그죠? 다른 하나가 작동하게끔 하나 취관에는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해 아세틸렌의 가스 집합 용접 장치 배관이나 부속 기구는 동을 70% 이상 함유한 합금은 사용해서 아니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아세틸렌을 사용할 때는 동이 70% 이상 함유된 합금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충전 가스 용기의 도색,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우리가요, 가스 용기는 왜 병원에 가면 산소 용기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보셨죠? 때로는 가스를 이동할 때 보면 LPG 가스는 회색되어 있잖아요. 외부의 용기 색을 보고 안에 어떤 가스가 저장되어 있구나를 알게끔 용기를 도색하는 거죠. 자, 색상 한번 외워볼게요. 산소는 녹색, 산녹. 수소는 주황색, 수주. 탄산가스는 청색, 탄청. 염소는 갈색, 염갈. 요거 먼저 할게요. 아세틸렌은 황색, 아황. 암모니아 백색, 암백. 교회가스 회색이죠. 그래서 우리 LPG 배달하는 거 보면요, 회색 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할 때 산녹, 수주, 탄청, 염갈, 아황, 암백 이렇게 암기하는 게 잘 암기가 되었습니다. 자, 색상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스 용기 등의 취급 시의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가스 용기를 사용이나 설치나 저장이나 방치하지 않아야 하는 장소. 첫 번째 가스는 통풍이나 환기가 안 되면 안 된다. 그죠? 통풍이나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는 사용하면 안 되고 저장도 안 됩니다. 불위험하죠.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나 그 부근 역시나 안 되고요. 위험물이나 인화성 액체, 그죠? 폭발했을 때 더 위험을 크게 하죠. 취급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는 가스 용기를 사용, 설치, 저장, 방치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할게요. 가스 용기의 온도는 40도 이하. 모든 가스는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스 용기는 온도를 40도 이하로 유지합니다. 전도,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되고요. 운반할 때는 뚜껑이죠. 캡을 씌웁니다. 사용할 때는 용기막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먼지를 제거합니다. 모든 가스의 밸브는 서서히 조작해야 돼요. 가스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요. 항상 밸브 개폐는 서서히 해야 합니다. 사용 전, 사용 중인 용기와 그 외의 용기는 명확히 구별해서 보관합니다. 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보관한다. 그죠? 용기 부식, 마모, 변형을 점검하고 사용한다. 자, 줄침 부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용접 결함의 종류입니다. 크랙은 우리가 균열이라고 하죠. 용접 터짐이 생긴 거고요. 블로우홀은 기공이라고 합니다. 공기구멍, 기공이 발생하는 거고요. 슬래그는 찌꺼기라고 하는데요. 슬래그 혼입, 융합부에 부스러기, 찌꺼기가 남아있는 걸 뜻합니다. 크레이터는 항아리인데요. 항아리 입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오목하게, 끝이 오목하게 패이는 현상을 뜻해요. 언더컷입니다. 언더는 아래죠. 예, 컷, 푹 패이는 현상인데요. 원인은 과대 전류입니다. 너무 큰 전기가 흘러서 용입 부족으로 모재가 파이는 현상, 아래로 패이는 현상이 언더컷이 되겠습니다. 자, 피트는 작은 기포 구멍이 생기는 거고요. 자, 용입 불량은 반대로 요거는 과소전류. 너무 낮은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완전히 녹지 않았어요. 완전 용입되지 않음, 녹지 않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PCI는 은점, 반점이 생기는 거고요. 오버랩은 목재가 겹쳐지는 현상. 오버행은 융착금속이 흘러내리는 현상을 뜻하고요. 스패터는 용융된 금속의 작은 입자가 튀어나와 모재에 묻어있는 걸 뜻합니다. 자,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요. 가볍게 한번 보고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접 결함의 원인, 그죠? 기공은 융착부가 급냉할 때 생기고요. 또는 모재에 유황 성분이 많을 때도 기공이 생깁니다. 아크 분위기 수소나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을 때도 생겨요. 과대 전류 때문에도 생깁니다. 그래서 기공의 원인은 급냉, 모재 유황이 많을 때, 수소나 일산화탄소가 많을 때, 과대 전류 때문에 생기겠습니다. 언더컷은 아까 나왔죠? 용접 전류가 너무 높을 때, 과대 전류 때문에 생깁니다. 또는 위빙이나 용접봉의 각도가 부적당할 때, 아크 길이가 너무 길 때, 용접 속도가 빠를 때도 생길 수 있고요. 용입 불량은 반대로 용접 전류가 너무 낮을 때, 과소 전류라서 녹지 않았다 이랬죠. 또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오염물질이 있을 때, 용접 기술이 부적절할 때, 부적절한 용접봉을 선택했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보일러 또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첫 번째 롤러기에서, 예, 우리 롤러기에, 예, 롤러기에 우리 급정지 거리 계산하는 공식, 회전하는 그 다음에 회전 속도, 롤러기 가드의 개구부 간격 있었죠. 그죠? 그리고 롤러기 방호장치, 급정지 장치,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무릎 조작식, 복부 조작식, 예, 손 조작식, 높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아세틸렌 용접 장치나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방호 장치가 안정기,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용접 장치는 게이지 압력이 127kPa를 초과해서 안 된다라는 내용들, 별표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